50년 전 허름한 옷을 입고 막걸리를 배달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친구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그녀.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동창회장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전국 체인점을 가진 억만장자 CEO로 돌아온 그녀를 보며 그녀를 무시하던 친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동창회장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비밀들, 50년간 간직해온 첫사랑의 고백, 그리고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친구들의 처절한 현실까지.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화요일 오후, 강명희는 우편함에서 꺼낸 고급스러운 봉투를 손에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봉투에는 금색 글씨로 용인 제1국민학교 졸업 50주년 동창회라고 쓰여 있었죠. 손가락으로 봉투를 쓸어내리며 강명희는 50년 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이라.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강명희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걸리 배달을 하던 11살 소녀의 모습, 학교에서 돌아와 허기진 채로 논두렁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던 길, 병약한 할머니를 간호하며 어린 동생들을 챙기던 순간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 이정수를 보며 강명희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정수가 물었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이네. 50년 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게 생겼어. 이정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줄 좋은 기회잖아요. 강명희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용인에서의 시절은 강명희에게 가난과 수치심으로 얼룩진 기억이었죠. 특히 부잣집 딸 윤지숙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날카로운 시선과 냉소적인 미소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가볼까 말까. 강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대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반찬 브랜드 명인의 밥상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학교 급식을 받아먹던 가난한 소녀가 숨어 있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강명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비가 내리던 날 윤지숙이 자신에게 던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희 집은 비만 오면 물이 새지? 가난뱅이 집은 다 그렇대. 그때의 부끄러움이 다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린 강명희는 결심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자신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초대장을 손에 꼭 쥐고 강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창회에 가기로 한 거죠. 동창회 당일 강명희는 남편 이정수의 응원 속에 용인의 한 고급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으로 꾸며진 입구와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기는 이곳은 윤지숙이 특별히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50년 전의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강명희 왔다. 누군가 외치자 모두의 시선이 강명희에게 쏠렸습니다. 친구들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명희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고 오래된 추억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희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잖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점심시간에 도시락도 없어서 거지같이 항상 굶었던 기억이 나네. 강명희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었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거지같이 힘들었으니까. 바로 그때 화려한 드레스와 무거운 보석으로 치장한 윤지숙이 늦게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50년 전의 교만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모두의 시선을 끌며 특히 강명희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명희. 정말 오랜만이네. 너 지금 뭐하고 지내? 윤지숙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명희가 대답하기 전에 윤지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 편하게 지내고 있어. 아들은 미국에서 박사 과정 중이고 딸은 의사와 결혼했지. 너는 어때? 강명희는 조용히 웃으며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키웠어. 라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윤지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반찬 가게. 그래, 넌 항상 부엌일을 잘했었지. 라며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강명희는 윤지숙의 태도가 50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가난했던 소녀로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월감이 그대로였습니다. 잘 지내니, 명희야? 들으니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면서? 윤지숙이 갑자기 던진 질문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명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네, 10년 전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막걸리 배달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윤지숙은 가볍게 웃으며 그래, 그 막걸리. 우리 집에도 가끔 배달 오셨었지. 항상 내가 대신 들고 오곤 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명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네, 그 시절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창의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어갔습니다. 화려한 성공담과 자랑스러운 가족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강명희는 조용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한다던 김영자가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강명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화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그녀의 아들이 실제로는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재벌이라며 자랑하던 박수진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죠. 명희야, 너는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여전히 말이 적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강명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듣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알려주니까요. 그때 윤지숙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지난달에 새 벤츠를 샀어요. 정말 고민했는데 결국 최고급 모델로 결정했답니다. 다들 한번 타보러 오세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지숙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강명희는 윤지숙이 나간 틈을 타 조용히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 기뻐요. 하지만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작년에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이고. 이어서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딸아이가 우울증으로 치료 중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명, 두 명. 친구들은 평소에는 감추고 있던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명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고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실된 관심에 친구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명희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니?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강명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성공이라. 글쎄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가난했기에 더 열심히 일했고 배고팠기에 음식의 소중함을 알았죠. 그녀의 솔직한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숙이 돌아올 때쯤 모두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강명희는 친구들의 숨겨진 아픔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드러내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대했죠. 동창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회색빛이 감도는 단정한 머리에 고급 정장을 입은 그는 바로 김준영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나타난 그의 모습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준영 선생님. 누군가 외쳤습니다. 김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강명희에게 향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특히 강명혜 씨, 정말 변함없이 아름답네요. 그의 말에 카페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국민학교 시절 김준영이 강명희를 짝사랑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마음이 남아있을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죠. 강명희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준영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동창회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일정을 조정했어요. 명혜 씨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의 직설적인 말에 모두가 흥미로운 눈빛을 교환했고 특히 윤지숙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자신이 주목받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강명희에게 관심이 쏠리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영 씨 들었어요? 명희가 지금 반찬 가게 하나 운영한대요. 윤지숙이 살짝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김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찬 가게요? 아, 명인의 밥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그냥 반찬 가게가 아니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잖아요. 제 병원 근처에도 있고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강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명희는 겸손하게 웃으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김준영은 계속해서 그녀의 성공을 칭찬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명인의 밥상은 이제 전국에 5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백화점 식품관에도 입점해 있잖아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해외 수출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특히 강명희를 무시하던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랬군요. 몰랐어요. 명희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었다니. 윤지숙의 목소리에는 억지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김준영은 강명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강명혜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읽었거든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나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강명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50년 전 유일하게 자신에게 친절했던 김준영이 지금까지 자신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동창회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준영의 등장과 함께 강명희의 성공 이야기가 알려지자 친구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명인의 밥상의 대표라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했죠. 명희야, 내가 그 유명한 명인의 밥상의 주인이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강명희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모두가 감탄했지만 윤지숙만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더욱 화려한 보석을 착용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희야,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우리 어릴 적 모습은 변하지 않잖아. 너희 집 지붕이 비만 오면 새서 바닥에 대야를 여러 개 놓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날카로운 윤지숙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김준영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지숙 씨.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동생들과 꼭 붙어 자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시절이 부끄럽지 않아요. 강명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절이 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주었어요. 막걸리를 배달하며 느꼈던 책임감, 할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배운 사랑, 그리고 항상 배고팠기에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카페 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강명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 반찬들은 모두 그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됐어요. 가난했지만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시던 그 맛, 조금밖에 없는 재료로도 풍성한 맛을 내던 그 비법. 그것이 지금 명인의 밥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강명희의 진솔한 이야기에 여러 친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거에 강명희를 무시했던 몇몇 친구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윤지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래, 내가 성공한 건 대단해. 하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한 거잖아. 내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숙은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윤지숙의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스피커폰이 실수로 켜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데 우리 계좌가 다 막혔어. 사업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고 윤지숙은 황급히 전화기의 스피커를 끄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겨진 동창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숙이가 저런 상황이었다니.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강명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숙을 따라 나갔습니다. 카페 밖 작은 정원에서 그녀는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윤지숙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윤지숙은 그대로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숙아. 강명희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윤지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화장이 눈물에 번져 있었고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린 시절의 윤지숙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들 들었겠네. 윤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명희는 가만히 윤지숙 옆에 앉아 우산을 함께 펼쳤습니다. 괜찮아.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 윤지숙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난 항상 내가 부러웠어. 어릴 때는 내가 가난해서 무시했지만 사실 넌 항상 당당했잖아. 나는 항상 겉으로만 행복한 척했어. 그녀의 고백에 강명희는 잠시 놀랐지만 곧 따뜻한 손길로 윤지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남편이 3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 빚을 갚기 위해 집도 팔고 내 보석도 대부분 가짜로 바꿨지만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윤지숙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명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었다면 어쩌면 윤지숙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잘난 척하던 그녀가 사실은 빈껍데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명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괜찮아.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게 마련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윤지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명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해? 난 항상 너를 무시했는데. 강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이지.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김준영이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비가 오는데. 강명희와 윤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지숙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부끄러워요. 모두가 내 상황을 들었을 텐데. 그러자 강명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들어가자. 아까 내가 말했잖아. 어려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카페 안으로 돌아온 윤지숙은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강명희와 윤지숙이 돌아오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괜찮니, 지숙아? 한 친구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윤지숙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그녀를 향해 강명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갑자기 윤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명희야. 정말 미안해. 윤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늘 잘난 척하고 특히 명희를 무시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가 놀랐지만 곧 따뜻한 분위기가 카페를 감쌌습니다. 강명희는 일어나 윤지숙을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숙아. 우리는 친구잖아. 윤지숙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늘 너를 미워했어. 내가 가난했지만 항상 당당하고 모두에게 친절했던 것이 너무 부러웠어. 나는 부자였지만 마음은 항상 초라했거든.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윤지숙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명희야, 내가 가난하다고 놀리던 그때. 사실 우리 집도 겉으로만 부자였어. 아버지는 빚에 시달렸고
우리 가족은 늘 불안했지. 하지만 넌 달랐어. 비록 가난했지만 너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의지했잖아. 윤지숙의 눈물 어린 고백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둘 공유되었습니다. 김준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명혜 씨를 좋아했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죠.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고 강명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준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명혜 씨의 소식을 멀리서 들으며 언젠가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감동이 퍼졌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심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지숙은 강명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명희야, 이제 우리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강명희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친구였어, 지수가. 다만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순간 동창회는 더 이상 거칠애와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50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친구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동창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칠애와 자랑이 아닌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위로가 오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명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희야, 내 반찬 가게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진 거니?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강명희는 잠시 회상하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할머니에게서 배운 레시피로 반찬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죠. 김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의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잖아요. 명인의 밥상은 한국 전통 음식의 정수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강명희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모두 우리 할머니의 비법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가난해도 항상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만드셨거든요. 그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윤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난 지금 일자리가 필요해. 강명희는 밝게 웃으며 윤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사실 난 지금 해외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이야. 지숙이의 영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윤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마워. 김준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는 강명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명혜 씨, 당신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나 지금의 자리에 오른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듯 박수를 쳤습니다. 김준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 명혜 씨가 크리스마스에 모두에게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을 나눠줬던 기억이 나세요? 저는 그때 받은 손수건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은 상자를 열어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구석에는 희미하게 명희에게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갖고 계셨나요?
강명희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김준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이 손수건이 저에게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드릴 차례입니다. 그는 다른 상자를 꺼내 강명희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요리사 조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명희 씨의 성공을 축하하며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의 맛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강명희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창들도 놀라움과 감동으로 조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야, 내가 만든 반찬은 우리나라 맛을 정말 잘 살려낸 것 같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아, 외국인들도 명인의 밥상을 찾아온다던데. 우리나라 음식의 위상을 높인 거지. 강명희는 모두의 축하 속에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어려운 시절에도 정성껏 만들어주셨던 그 맛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동창회는 이제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모두 사라지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축하하는 따뜻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김준영은 조심스럽게 강명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강명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강명희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강명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강명희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자신의 삶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진정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 말입니다. 강명희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김준영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답장이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명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 만의 동창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가난했던 소녀의 성공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행복한 챕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처럼 50년의 세월이 바꿔놓은 인생의 반전 드라마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던 소녀가 글로벌 기업 임원이 되어 학창 시절 괴롭히던 친구들을 직원으로 맞이하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반전 사연도 댓글로 기다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